오장 공략주 시간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장 초반의 상승분을 소폭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전약 후강의 강세를 기대해도 될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엠비엔골드 조기준, 김응태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상승은 상승인데 미국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힘이 약한 걸까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엔비디아는 13%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넘게 급등했는데 좀 힘이 약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약한 건지 조기준 매니저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이 약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뭐 13%나 떴는데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7%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약하냐 싶었는데 일단 어제 전강 이제 오후장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선반영이 된 거 있고 또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5,000개 이상, 6,000개 정도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그러니까 유도를 하면서 이제 기관들이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물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하락인데 오늘 지금 현재 니케이 지수가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하락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조금씩 밀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다시 이제 뭐 마이너스까지는 내기 힘들 거고 점진적으로 이제 이 6,000개 정도 현재 외국인들이 한 3만 개 정도 샀다가 10,000개 정도를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매도가 없고 다시 이제 줄어든다면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응태 매니저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에 대한 반등 자체가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반도체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13%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그에 맞춰서 오늘 장중에 오전에 또 갭을 띄우면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또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따라서 중동발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는 이게 아무래도 어디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지 시장이 좀 혼동되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요. 오늘은 빅테크 종목들이 오전장에 좀 강했지만은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물량은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가 그동안의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투심이 좀 살아서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지겠지만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오늘 옵션 만기가 있지만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 중이면 다시 한번 오늘 내려왔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좀 더 기다려보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김응태 매니저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서 수혜를 받은 게 여태까지 제약바이오가 그만큼에 대한 수혜를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BOJ에서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일본과에도 무관하게 우리나라에는 제약바이오들이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어제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나왔던 거를 오후장 마감해서 밑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연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게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또 금리 인하가 나오다 보니까 앞서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반도체가 좀 못 가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의견 주셨고요.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궁금한데요. 물론 제약바이오가 저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0.25를 할 거냐, 0.5를 할 거냐, 어느 정도 빅스텝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그건 상관없이 이제 한데 금리가 얼마 정도 하락할 거냐. 근데 그 바이오주가 가장 약했던 이유가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이오주가 약세였는데 금리 인하에서 가장 수혜주는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일자의 바이오가 하락은 그러니까 바이오만 빠진 게 아니고 어제 방산, 2차 전지, 바이오 세 업종에서 자금이 빠져서 반도체로 삼성전자를 올렸다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도 같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잠깐 빠졌을 뿐이다라는 측면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조정 거치고 있는데 100만 원을 가기 위해서 잠깐 숨고르기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매출 4조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지금 현재 분기당 2배 4천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조 이상 실적이 뒷받침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터치한다면 그 외에 이제 바이오주들도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금리나 수혜 섹터로 두 분 모두 제약바이오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과연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 전략은 김웅태 매니저님은 8월에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무역습지 흑자 전환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8월의 반등부터 여쭤볼게요. 8월에는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7월달, 6월 중순부터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7월달까지 내려왔는데요. 사실 6월달부터 지금까지 주가 지수 코스닥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 가깝게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대낙폭했던 구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8월달 되면 수심이 조금 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FOMC에 대한 이제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한다라고 또 소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8월달 장세에서는 역시 물론 이제 미국에 대한 7월달, 8월달에 대한 CPI가 발표가 되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투심이 좀 자극하지 않을까. 워낙에 과대 납폭했던 지수였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가 크게 오르지 못하더라도 거기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 외에 빅테크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라인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8월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반등이 나올 거로 보여주고요. 오늘도 코스닥이 이제 8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어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자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주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820포인트까지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8월 시장에서는 앞으로 상방 플레이로 열어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월 시장 기대가 됩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 무역수지 흑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7월 수출에서 반도체는 늘어났고 자동차 수출은 조금 감소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전략 뭐 세워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무역 수지가 이제 작년 6월부터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흑자인 상황이고 요게 이제 570억 불 정도의 무역 수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7월 달도 335억 불 정도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반도체 수출 실적이 좋고 자동차도 이제 줄었지만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2분기에 10조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5조 정도 넘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7월 달 3분기를 시작하는 7월 달 첫 스타트를 잘 끊었다. 그러니까 500억 불 후반대로 수출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그 외에 여러 화학 제품들까지도 수출이 견조했다. 물론 이제 수입이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하반기 첫 시작을 잘 끊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수출 실적들 좋아지고 2분기도 지금 이제 좋게 나오는데 3분기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측면에서 주가 지수도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수출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일단 YC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저희가 이 기업을 31일에 어제 매수를 했는데 9% 수익을 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추가 수주 가능성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투자 전략은요? 일단은 추가 수주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일차적으로 한번 계약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제 장중에 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워낙에 또 약세장으로 좀 가다 보니까는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YC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종가 부분에서는 전일 종가를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장중에 한번 튀더라도 그때 아마 종가 부분으로 온다면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어제 종가 기준에 대한 가격대를 머물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에서는 매도 자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삼성향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도 어차피 좀 끌고 가서 스윙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목표가까지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Y스틸텍 리뷰를 해볼게요. 하루 만에 5% 수익을 냈는데요. 연속성 있게 가져가도 될까요? 사실 이 SY스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 테마주로도 묶여 있다 보니까는 이게 단발성의 이슈가 또 많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급등하거나 또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고가놀이 자리에서 지금 4,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젤란스키 대통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토를 보수하고
우려하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영토도 어느 정도는 내주고 러시아에 대한 평화 협상을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또 나다 보니까 재건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물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 있지만 그 외적으로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평화 협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재건 테마주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짧게 보지 마시고 한 3분기까지는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나올 수 있을 거라 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 3분기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기준 매니저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쌈즈엔터 16일에 매수한 이후에 1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캐치 티니핑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캐치 티니핑 말고 이제 뭐 하추핑도 있고 이제 MD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티니핑 말고도 미니 특공대 그다음 메탈 카드봇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에서 사랑의 하추핑 관련해서 개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갑자기 광저우 법인을 통해서 MD 판매도 시작했다라는 측면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현재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왜냐면 과거에는 패션과 더불어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비용이 단발적으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지만은 이제 앞으로 내실화를 다질 회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낙폭 과대로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집 구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한 15,000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목표가는 15,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올릭스 리뷰를 해볼게요. 비만 치료제 기업이고요. 현재 5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올릭스 기관이 5일 연속 담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담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담고 있는데 어제만 잠깐 팔았다고 보시면 어디가 바이오가 하락하면서 매도가 잠깐 나왔는데 오늘 마운자로가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이 됐거든요. 작년 2023년 6월에 이제 성인병 당뇨 치료제에서 혈당 조절과 식이요법 관련 보조제로 해서 승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성 비만 관련해서도 체형 관리 관련해서 허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GLP-1 계열, 글루카곤 펩타이드 관련 GLP-1 관련해서 마운자로 그다음에 이고비도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련 속에서 이제 과연 GLP-1 쪽을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GLP-1이 이제 주사를 맞으면 체중 감량이 됩니다. 15% 20% 되는데 그걸 끊으면 다시 원래 맞기 전 체중보다 더 올라가는 요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온다고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올릭스가 이제 동물 실험이나 원숭이 실험을 했을 때 요요 현상을 줄여주는 겁니다. 더 체중 감량도 더 많이 되면서 요요 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운자로와 그다음 위고비랑 병용 투여가 가능한 올릭스 702A 관련해서 지금 현재 빅파마랑 이제 논의 중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왔고 이제 원래 가격이 15,000원에서 17,000원 거래된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2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현재 56%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다. 2차 목표가 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징랜드도 살펴볼게요. 에이징랜드도 저희 수익권인데요. 8% 수익 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오늘 반도체가 올랐다 빠졌어요. 네, 삼성전자가 플러스 났다 네. 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면서 조금 빠졌는데 저는 이제 에이징랜드가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나 봤을 때도 엄청나게 지금 뭐 5천억이 안 됩니다. 4,5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펩트론 관련 현재 어제 계약이 파두에서 이제 260억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두가 왜 에이징랜드랑 계약을 했을까요? 근데 TSMC, VC, 그러니까 밸류체인, 그러니까 글로벌 8개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았나 관련해서 그러니까 파두가 에이징랜드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ESSD 관련해서 SSD 관련해서 컨트롤러 개발 계약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1위에 지금 현재 시총 1위인 파두가 에이직과 거래했다. 앞으로도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주문을 계속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에이징랜드는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징랜드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공략주 편입해 볼 텐데요. 각각 2종목씩 총 4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열어볼게요. 김흥태 매니저는 동방을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동진세미캠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섹터의 기업인데요. 일단 동방의 매력부터 살펴볼게요. 세방, KCTC, 동방 이렇게 물류 관련주 세 기업을 탑픽으로 많이들 꼽으시더라고요. 네. 동방만의 매력은 뭘까요?
뭐 동방만의 매력보다도 일단은 네. 시가총액도 작고 워낙에 또 유통 물량이 가볍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워낙에 전부 다 갭을 띄워놓고 올려놨기 때문에 다소 좀 무거운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좀 가볍게 좀 단타성으로서 좀 매매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해서 동방을 또 가져왔습니다. 또 동방을 가져왔던 크나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Q10 사태라든지 이런 Q10이라든지 팀원 사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쿠팡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장기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쿠팡 관련된 이커머스라든지 물류 관련된 센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한번 시세를 또 불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육상, 해상, 항만 운송을 또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난 쿠팡과 간선 운송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쿠팡하고도 또 연계됐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예스24라든지 KCTC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후발주로서 동방도 같이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 7월 말쯤에 한번 그런 Q10 사건 이후에 장중에 한번 20% 넘게 급등하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세 불출하려고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보신다라면 저점을 점점적으로 높여놨을 때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정고점 넘어가는 4,000원까지 바라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2,8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TMF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이 다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동방에 대해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800원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도 넘어가 볼게요. 동진세미캠, 전통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데 모멘텀 살펴볼게요. 일단 뭐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담아야 될 반도체 종목이 뭘까 고민해봤는데 동진 세미컴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유일한 EUV용 PR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 낸드용 PR은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EUV용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신너도 국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발포제도 국내 1위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PR이라는 게 보면 이제 관광액이거든요. 노광 공정성 속에서 빛을 발하면 이제 변하는 거를 하는데 EUV용 관련해서 PR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80% 정도 이제 세계 1위인데 이거를 EUV용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게 동진 세미캠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현재 PR 스트립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공장 가동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EUV용 PR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1조 8천억인데 2조대에서 지금 하락을 했고 이제 하락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인데 작년 한 해도 지금 현재 1조 3천억 매출에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인데 1분기에도 지금 현재 3,300억 매출에 470억 나왔으면 조만간 이제 2분기 실적 또한 400억대 나온 다음에 올해도 1,5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한 10%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도했다가 잘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는데 60만 정도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3만 원 중반대에서 매수하시면 저는 이제 5만 원까지 좀 길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만 원 중반대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 5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동진세미캠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확인해 볼게요. 어떤 기업일지 확인해 보시죠. 대한해운 김흥태 매니저님은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기가비스 역시 반도체 기업입니다. 대한해운부터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도 물류기업 소개해 주셨는데 네. 해운주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좀 중동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단발성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을 일부러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런 관련 업종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대한해운 동사 같은 경우는 외양 화물 운송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해상 물류를 또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화물업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해운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였죠. 어제 하마스에 대한 최고 지도자가 피살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란이 또 한번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스라엘과 이번에는 이란과에 대한 이제 전쟁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시장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못 가지 않을까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지수가 뭐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어차피 지정학적 리스크와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해소되고 나면 다시 한번 시장은 복귀하겠지만은요. 그래도 그로 인해서 지정학적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도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어제 이제 그렇게 되면서 WTI 이제 국제유가 가격도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과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홍해 사태가 또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상운임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거고 운임로가 이동되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또 반사익을 수혜를 받는 게 아무래도 해운운임 관련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는 점,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에서도 매수가 단기성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한해운은 7월부터 조정을 깊게 받았고요. 이제 막 차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대낙폭이 됐다라는 점,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발성으로 좀 대응해도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요.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 라인은 2,000원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업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목표가 2,50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의 기가비스에 대한 매력도 살펴볼게요. 검사 장비 기업인데, 네. 검사 장비인데 기가비스는 이제 뭐 저는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엄청나게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10만 원대 거래되다가 이제 뭐 5만 원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기대감이 가장 큰 회사가 기가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FCBJ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요 기판 검사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80%라는 거 국내 80%가 아니고 글로벌 80%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게 이제 기판 검사가 앞으로 이제 글라스코어 기판으로 상용화된다면 똑같은 기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글라스코어 기판에서도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거다라는 게 있고 이게 지금 앱솔릭스에서 결국에는 이제 퀄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퀄테스트가 그 앱솔릭스에서 한다면 통과된다면 이제 양산을 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양산 준비는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유리 기판이 언제 시장이 열리느냐 이게 관점인 거고 그래서 제가 뭐 3분기 아니면 4분기 열린다고 하면 기가비스가 가장 수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FCBJ에서도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판 회사들이 이제 고객사들이 나냐라든가 신코덴키, 토판 그리고 뭐 유니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대덕전자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판 관련 업체들이 요즘엔 그러니까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까지 아직까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여기가 1,000억 매출에 더불어서 350억 영업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하락했는데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기대한 게 조금 전에 나왔던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향 이제 WLP, RDL 배설 검사를 퀄테스트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기판 검사도 퀄테스트 중이고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도 지금 현재 검사한다는 거는 파운더리도 계속 적층을 쌓다 보면 이거 밑에 화면을 갖다가 화면으로 UV 광원으로 해서 밑에 검사를 하는 장비도 지금 테스트한다면 그와 관련된 반도체 검사까지 기판 검사에서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기가비스가 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도 10%대의 부채 비율이고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38%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기 자동 수리기를 하고 있는 기가비스 올해 연말에 한번 기대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하시고 증권사에서 요거를 95,000원 잡니다. 신영증권에서 95,000원 잡았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7만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입니다. 네, 기가비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만 원,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살펴봤습니다. 자, 네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볼까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해운기업인 대한해운, 그리고 물류기업인 동방, 조기준 매니저님은 기가비스와 그리고 동진세미캠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각 두 개의 종목씩 4개 기업 확인해 봤는데요. 남은 5장 전약 후강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응태 매니저님은요? 네, 일단은 지금은 지수가 잘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지수 차트를 보면서 아, 이게 내일장에서 한 번 더 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V자 반등이 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세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쉬어간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저점을 잡고 한번 올라왔으니까요. 그 점을 좀 기대하시면서 오늘 장은 좀 더 과감하게 좀 공격성인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주고요. 그동안에 가격이 낙폭된 것만큼 다시 한번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악재는 나올 게 더 이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오후장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 매수 전략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 위클리 옵션 만기 때에서 아까 6,000개 정도 팔았는데 이게 만 개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점점 줄면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팔아서 기관들이 프로그래머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 니케이가 아까 3% 빠졌다고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측면으로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아까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올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주가 지수가 2,800을 넘어서려면 한번 숨고르기 중간에 조정 거치면서 반등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부터 제 생각에는 2,800을 넘어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조정을 잘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측면으로 보시면 아직도 반도체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못다한 이야기들 어디서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응태 매니저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무료 방송을 저녁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에서 김응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좀 짧고 굵게 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응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응태 매니저님은 10시에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그보다 10분 뒤에 준비를 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을 주제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8시에 이제 상한가 방송도 하니까 그것도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거 바이오와 반도체는 꼭 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꼭 담아야 될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